레코드에서는 C 언어의 구조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C 언어의 구조체보다 더 일반적인 형태는 파스칼의 레코드 타입을 보시면 되는데, 파스칼은 타입 선언할 때 타입, 스탁이라는 타입을 레코드 엔드로 정의를 했어요. 스탁 타입을 필드가 name, 회사명이겠네요. 주식이니까 name, price, dividend, volume, exchange 5개의 필드가 있네요. 각각에 대해서 name은 배열, 길이 30, price는 크기가 365인 배열, dividend 배당률인가요? 이건 실수, volume 365배열 인티저. 그다음에 exchange 값은 세 가지로 나스닥이냐, NYSE냐, 아멕스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정의를 했네요. 타입 정의 끝났으면 이제 변수 선언이 가능하죠. 이 스탁이라는 타입으로 new 스탁, IBM 두 개의 변수를 스탁 타입으로 선언을 해봤네요. 자, 이때 필드 참조 방식이 이제 언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각 필드, name, price, dividend 를 어떻게 참조할 거냐의 문제죠. 일반적으로는 파스칼 에이다에서는 IBM.name, IBM.price 이렇게 변수.field로 하는 경우 일반적이고요. 알골 68 같은 경우에는 name of IBM, IBM.name을 바꾸어서 점 대신 of를 쓰고 변수명하고 필드명을 바꾸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언어들도 있다는 거죠. 레코드를 초기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방법을 지원하는지 등도 언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with라는 구문이 있어서 보통 이제 우리는 항상 newstack.name, 변수.dividend, 변수.exchange 이렇게 변수명.field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번거롭다, 나 변수명 안 쓰고 싶어 그러면 with newstack 변수, do 하고 나서 begin and 사이에서는 newstack 변수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name, dividend 필드명만 쓰면 알아서 with에 있는 newstack.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런 with 구문도 있고요. 자, 에이다의 레코드는 파스칼하고 거의 유사하네요. 타입 flight라는 타입을 is record end로 정의를 했네요. 다음은 가변 레코드인데요. 가변 레코드는 그러니까 variant record라고도 하고, 이 variant record는 판별자, discriminant라고 하는 판별자를 통해서 가변적으로 둘 중에 또는 두 개 이상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레코드, 아까 필드가 5개 있는 예를 보여드렸었죠. 그럼 필드 사이즈가 딱 고정되죠. 픽스트 사이즈 레코드죠. 근데 여기서는 픽스트 사이즈가 아니라 가변 사이즈 레코드가 가능하다는 거죠. C 언어의 유니온 타입이 이것과 유사해요. 근데 C 언어의 유니온 타입하고 이거 다른 점은 이제 판별자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점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예를 보시면 파스칼 타입 리스트 노드라는 타입을 정의를 했는데 레코드 엔드 사이에 필드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링크라는 필드 하고요. case of 사이에 true 또는 false 필드. case 문에 있는 이 2개는 각각 2개가 아니고 C 언어의 유니온 타입처럼 메모리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링크 필드 하나, 태그 값에 따라서, 태그 값이 참고주시는데 태그 값에 따라서 얘기를 잘못했네요. 태그 값이 참고주시는데 태그 값이 false인 경우에는 데이터를 필드를 정의하는 거고요. 태그 값이 true인 경우에는 다운 링크를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링크 플러스 데이터 또는 다운 링크라고 하는 2개의 필드로 레코드 타입을 정의를 했는데, 하여튼 이 데이터하고 다운 링크 둘 중에 하나는 태그라는 변수 값이 참 거짓이냐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니온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니온 타입, C 언어의 유니온 타입이 위험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에러 가능성이 많은, 컴파일할 때 에러 체크가 어려운. 근데
타입 체킹을 잘 컴파일 타임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파스칼, 에이다 이런 언어들은 디스크리미넌트가 있는 유니언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니언 타입에서 데이터하고 다운링크 두 개를 유니언 타입으로 정의했다고 하자. 나는 어떤 걸 사용할 거냐를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는 거죠. C 언어에서는 아무렇게나 쓰면 돼요. 아무 값이나 그냥 쓰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형식을 잘 갖춘 알골, 파스칼, 에이다류의 형식과 격식을 잘 갖춘 얘기를 지난번에 많이 했었죠. 그런 언어들에서는 나 어떤 걸 쓸 거야 라고 이 변수에다가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false를 지정했으면 반드시 데이터만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운링크를 사용하고 싶으면 태그라는 디스크리미넌트 변수에다가 true 값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운링크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변 레코드라고 해요. C 언어의 유니언과 매우 유사한 차이점은 디스크리미넌트 변수, 여기에선 태그라는 디스크리미넌트 변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고요. 네, 유클리드라는 언어에서 방금 전 예를 가지고 설명을 했네요.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는 true, false 두 개값만 허용됐었는데 true 또는 false 아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any라는 타입, C 언어의 void에 해당하는 타입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연산이 가능하느냐 문제죠. 뭐 Z는 Y는 가능해요. 왜 Z는 아무 타입은 올 수 있고요. void 타입이고요. Y는 false 타입이니까 assign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Y는 Z는 불가능하겠죠. Z는 타입이 없잖아요. any 결정되지 않았죠. Y는 false로 결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불가능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제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포인터 타입. 포인터 타입 여러분 C 언어에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어마다 포인터 타입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C 언어는 포인터를 한 3가지 정도의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언어들은 3가지를 다 허용하지 않고 한 가지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파스칼 언어의 경우에는 그러면 포인터의 원래 오리지널 포인터의 기능이 뭐예요? 포인터의 단어 의미가 가리키다죠. 기억 장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가리키는 용도로 쓸 때 꼭 필요한 경우가 뭐예요? 저기 그래프라든지 트리를 구현할 때 연결 기능이죠. 링크드 리스트.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 그 연결 기능, 변수와 변수, 어떤 자료와 자료, 변수와 변수 간에 서로 연결 기능, 링크 또는 더블 링크드 리스트 이런 걸 하려면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포인터의 가장 원론적인 기본 기능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에서는 그 기능을 여기 타입을 먼저 정의했네요. 노드 포인터라는 타입을 노드라는 이제 레코드가 있고요. 그것에 포인터 타입으로 정의를 했어요. 노드 타입은 여기 있네요. 필드가 number하고 next가 있고요. next는 노드 포인터 서로 이렇게 정의했네요. 왜? 링크드 리스트 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트리 구조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를 연결할 수 있는 포인터를 선언한 그 파스칼 언어의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타입 선언했고요. 노드 포인터로 노드라는 레코드하고 노드를 이용한 노드 포인터라는 타입하고 C 언어하고 조금 다르죠. 색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노드 포인터 타입으로 변수 x, y 두 개를 선언해 봤어요. 그럼 이제 x는 메모리가 없는 포인터일 뿐이기 때문에 new x에 의해서 메모리를 받아와야겠죠. 메모리를 이제 요즘에 배웠으니까 메모리를 받아오나요? 메모리를 바인딩 시키는 거죠. 조금 전문 용어를 써서. 네. X 변수에 메모리가 바인딩이 되는데 new라는 함수에 의해서 힙에서 메모리가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x라는 x 메모리 있으니까 x의 값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dereferencing 역참조 기능을 이용해서 x에다가 값을 배정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 끝나고 나면 dispose
의해서 보통은 new, delete, free네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free, C++ 언어 delete를 쓰네요. 여기서는 파스칼 언어에서는 delete, free 대신에 dispose라는 단어를 썼네요. 똑같아요. 뭐 키워드를 뭘로 썼느냐일 뿐이지. 그래서 메모리를 반환, 메모리를 할당하고 반납시키는. 그리고 C 언어에서는 포인터에 역참조 할 때 스타를 썼었죠. 스타 P 대신에 파스칼에서는 위 화살표, 실제로는 삿갓 표시예요. 삿갓 표시. 키보드에 삿갓 표시 있잖아요. 그 삿갓 표시를 여기 책에서 쓸 때는 화살표로 썼는데 삿갓 표시. 삿갓 표시를 쓰느냐, C 언어처럼 별표를 쓰느냐, 어떤 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은 별표가 익숙해서 C 언어 스타일을 좋아하겠지만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따져봐야죠. 별표를 쓰면 곱하기 연산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쩌면 이 삿갓 표시는 다른 연산을 안 쓰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C 언어를 설계한 사람이 삿갓 표시를 안 쓰고 별표를 사용했을 뿐이죠. 그래서 파스칼 언어에서는 별표를 안 쓰고 삿갓 표시 또는 위 화살표를 사용을 해요. 이렇게 정의할 때는 앞에다가 두고 포인터 노드, dereferencing 값을 참조할 때는 삿갓 표시를 x 삿갓 뒤에다 두고 이런 방법으로 포인터를 타입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를 보여드린 거죠. 뭐 에이다 언어도 비슷해요. 에이다 언어는 아까 파스칼과 다른 점이 파스칼은 C 언어처럼 그 포인터 dereferencing을 별표 대신 삿갓 표시를 썼는데 에이다에서는 그런 연산자가 없네요. 타입 노드 포인터 is access node. access라는 아까 위 화살표 삿갓 표시 대신에 access라고 키워드를 사용했네요. 뭐 별표를 사용하든 삿갓 표시를 사용하든 키워드 access를 사용하든 마찬가지인 거죠. 언어 설계한 사람이 아무거나 결정한 대로 우리는 따를 뿐이지, 그렇죠? C 언어 설계한 사람은 별표를 썼고 파스칼 설계한 사람은 삿갓을 썼고 캐럿 썼고 그다음에 에이다 설계한 사람은 나 둘 다 싫어, 액세스라는 키워드 사용할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인터 연산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 대한 차이점들을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reference type. 포인터 타입은 그거밖에 얘기 안 했네요. C 언어에서는 그거 외에 다른 기능을 만들어 쓰고 있는 거죠. 포인터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능은 링크드 리스트를 위해서는 반드시 포인터 기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 한 가지 기능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C 언어는 그거 외에 call by value를 call by reference로 전달하는 기능으로도 사용하고 aliasing 기능으로도 사용하고 크게 세 가지 기능, 두 가지 기능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다른 언어들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는 거죠. 값에 대한 주소, 포인터, 이 문제, 메모리 하나에 대해서 메모리를 공유하는 기능, 이런 기능이 C 언어에서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다른 언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포인터는 딸랑 링크드 리스트, 실제로 가리키는 기능, 간접 참조 기능, 간접 참조를 통해서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하는 그 기능만 있을 뿐이에요. 다음에 reference type은 여러분들이 그 포인터하고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잘 알고 있고요. 앰퍼샌드를 통해서 보통 구현되고 있고, 다음은 타입 컨버전은 지난번에 얘기했었네요. implicit conversion, explicit conversion. implicit은 automatic conversion을 coercion이라고 하고요. explicit conversion은 typecasting이라고 하고, implicit conversion 할 때 narrowing
컨버전, 와이드닝 컨버전 둘 다 허용할 거냐, 하나만 허용할 거냐, 아예 허용하지 않을 거냐,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타입 이퀴벌런스, 두 개의 타입이 있을 때 두 타입이 같으냐 다르냐의 문제. 지금까지 타입이 같다 다르다에 대해서 신경 쓴 적이 있었어요? 없었는데. 근데 왜 여긴 그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타입 시스템, 타입이 발달되면 이제 유사한 타입들이 서로 다른 타입으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C 언어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매우 단순한 언어라서 타입의 종류도 최소예요. 최소.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아까 문자 타입이 아니라 8비트 정수라고 했었죠. 불린 타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true, false가 없잖아요. 그냥 정수 0이냐 0이 아닌 값이냐, 그걸로 참거짓을 판단하는. 그래서 타입 개수가 미니멈인 거죠. C 언어는. 그렇게 타입 개수가 적은 언어 없어요. 최소한 불린 타입이라도 있죠. 그러니까 C++, 자바로 가면서 불린 타입이 생기잖아요. 불린 타입이 없으니까 단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아요. 이걸 참거짓 변수로만 써야 되는데 이 변수가 참거짓 0, 1만 사용하는지 0, 1, 2, 3, 4 다 쓰는지를 분명하지가 않아요.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사용한 i라는 변수가 있다고 하자. 이게 인트로 선언했는데 어떤 사람이 0, 1로만 썼어. 참거짓으로만. 그거 하려면 프로그램 전체 수십 군데를 다 찾아봐야 돼요. 혹시 0, 1 아닌 2 사용한 적 없는지.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물론 C 언어에서 코딩을 잘하는 사람은 나는 이걸 별도의 사용자 정의형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강제로 너 참거짓으로만 쓸 거면 불린 타입을 사용해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추세죠. 그래서 타입을 엄격하게 하는 그 스트롱 타입트 언어가 있고요. C 언어처럼 타입 부분이 매우 느슨한, 취약한 그런 루스 타입트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롱이냐 루스하냐라는 거죠. 집에서 아버지가 엄격하냐, 그냥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냥 풀어주느냐, 이 차이예요. 타입 시스템도. 아침에 8시 되면 반드시 일어나서 밥 먹어야 되고, 우리 집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밤 11시, 12시 전에 반드시 집에 들어와야 되고, 새벽 1시 전에 무조건 자야 되고, 이게 스트롱 타입트 아버지, 부모고요. 루스 타입트 부모인 경우에는 네가 늦게 자든가 일찍 자든가 스스로 너 알아서 조절해서 해. 이게 루스 타입. C 언어는 루스 타입 언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의 역할이, 책임이 매우 큰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단점들이 너무 많아서 가급적 스트롱 타입 언어로 가는 추세고요. 스트롱 타입 언어로 가야지 에러 가능성이 줄어요. 컴파일 할 때 최대한 많은 에러를 발견해서 실행할 때 죽지 않도록 하는 그런 디버깅도 훨씬 미리 편해지고 유지 보수도 편해지고 그 관련 비용들이 작아지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스트롱 타입 언어에서는 두 개의 타입이 있을 때 두 개의 타입이 같으냐 다르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아까 제가 질문 한번 했었죠. 배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인덱스를 1부터 10까지 사용하고 두 번째 것은 1부터 20까지 썼어. 그럼 두 개의 타입이 같은 타입이야 다른 타입이야, 이런 문제죠. 그런 문제가 C 언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데 스트롱 타입 언어에서는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입이 같으냐 다르냐, 타입 컴패터빌리티라고 하죠. 타입 호환성. 두 개의 타입을 연산을 자유롭게 호환해 줄 거냐 말 거냐, 타입 컴패터빌리티 문제인데요. 타입 이퀴벌런스를 규정하는 규칙이 세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네임 이퀴벌런스. 타입 이름이 같아야지 같은 거다. 타입 이름이 다르면 달라. 무조건. 매우 엄격하게 검사하는 게 네임 이퀴벌런스예요. 두 번째, 스트럭처럴 이퀴벌런스. 이름은 달라도 상관없어. 내용이 같으면 같은 거야.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 구조적 이퀴벌런스 방법이고요. 선언동치. 이건 이제 2번. 1번 네임 이퀴벌런스는 너무 엄격해. 아버지가 집에서 정말 너무 심하게 엄격해. 나 대학생인데
초중고 때하고 똑같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대로 해. 내용만 같으면 돼. 너 결과만 좋으면 돼. 나중에 사회생활 잘하고 대학생활 잘하고. 그건 너무 느슨해. 그래서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게 1번, 2번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게 선언 동체예요. 내용이 같고 다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언이 같으면 같고 선언이 다르면 다르고 그런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name equivalence에서는 이제 타입 이름이 중요해요. 내가 타입을 두 개를 선언했어. 타입 T1, T2를 선언했어. 그러니까 T1, T2를 똑같이 선언했어. T1 배열 1부터 100, T2 배열 1부터 100. 그럼 name equivalence에서 같은 타입이에요, 다른 타입이에요? 다른 타입이죠. 이름이 다르잖아. T1, T2. 이게 name equivalence예요. 이제 structural equivalence는 뭐 내용이 같으니까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T1, T2, T2를 선언하고 타입 T1은 T2랑 같다고 했어. 그러면 같은 타입이 되는 거죠. 이름을 같이 취급하라고 타입 정의할 때 했으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name equivalence, structural equivalence. month하고 doesn'하고 name equivalence에서는 name이 다르니까 다른 타입이 되는 거고, structural equivalence에서는 둘 다 1에서 12까지 값만 같잖아요. 그러면 같은 타입이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언에서는 아까 name equivalence를 조금 느슨하게 한 게 T3 타입은 T2로 했어. 그러면 선언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선언 equivalenc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입 compatibility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때 이제 서브레인지 타입하고 derived 타입도 조금 문제가 되긴 해요. 서브레인지 타입 1에서 100까지만 사용할 때 이걸 정수 타입하고 같은 타입이라고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제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죠.